덕하 안녕하세요, 축덕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예전에 기대를 많이 받았던 선수였지만 생각보다 못 컸다고 생각되는 선수들 9명을 선정해봤습니다. 선수들 선정엔 주관이 들어간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선정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선수, 18-19 시즌 최고의 반전 드라마를 보여준 아약스에서 프랭키 더용, 마타이스 더리우트 등과 함께 네덜란드 신성의 등장을 알렸던 도니 판더베이크를 선정해봤습니다. 앞서 두 선수가 더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은 맞지만 이 판더베이크 역시 많은 빅클럽들이 군침을 흘릴 만한 재능이었고, 그 18-19 시즌을 포함 아약스에서의 활약을 기반으로 2020년 판더베이크는 23살의 나이에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하게 되죠. 그런데 판더베이크가 이번 2024년 지로나로 떠나기 전까지 맨유에서 뛴 경기는 단 62경기. 중간에 임대 생활이 있긴 했지만 판더베이크가 맨유 유니폼을 입고 뛴 경기 시간은 2157분이 전부였고, 이는 600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던 맨유가 기대한 바는 아니었겠죠. 물론 22-23 시즌 안타까운 부상이 겹친 것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자신을 지도했던 테나 감독이 맨유에 온 후에도 판더베이크는 자리를 잡지 못했고, 결국 이번 24-25 시즌을 앞두고 지로나로 떠나게 됐죠. 딱 10년 전 14-15 시즌만 해도 아약스 최고의 유망주상을 받을 정도의 재능이었지만 아쉽다고 할 수 있겠죠. 바르셀로나와 스페인의 레전드인 사비 헤르난데스는 2018년에 이 선수를 이렇게 평가했죠. 그는 바르셀로나의 한 시대를 장식할 수 있다. 이 평가의 주인공인 아르투르 멜로는 바르셀로나에서 뛸 당시 사비의 재림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패스며 볼간수며 탈압박이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르셀로나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2020년 뜬금없이 이 24살의 장래가 촉망했던 선수를 바르셀로나가 수합딜에 사용하면서부터 당시 아르투르와 유벤투스의 미랄렘 피아니치의 수합딜이 성사되는데, 바르셀로나 팬들을 분노하게 했던 이 수합딜 이후 아르투르의 퍼포먼스는 조금씩 떨어지게 되죠. 유벤투스에서의 2시즌 동안 부상까지 겹치면서 아르투르는 유벤투스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지 못했고, 그 후 22-23 시즌 리버풀로 임대와서도 또 부상을 당하면서 최악의 임대생으로 남을 성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지난 23-24 시즌 두 번째 임대였던 피오렌티나에서는 그래도 시즌 총 48경기에 출전하면서 건강하게 시즌을 마무리하긴 했지만, 한때 제2의 사비가 될 것이라고 기대받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아르투르도 아쉬운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18-19 시즌 프랑스 리그앙 최고의 선수를 뽑은 리그앙 베스트 11에서 중앙 미드필더 한 자리를 차지, 18-19 시즌 챔피언스 리그 올해의 스쿼드에서도 한 자리, 이 18-19 시즌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알린 올림피크 리옹의 핵심 미드필더였던 탕기 은돔벨레를 세 번째로 선정했습니다. 워낙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의 모습이 처참해서 기억에 더 남지만, 리옹에서 2시즌을 소화할 당시 은돔벨레는 프랑스의 미래가 될 재능 중 한 명으로 평가받던 선수였죠. 경합 상황에서도 여유로운 탈압박과 테크닉을 보여주던 선수로 이 18-19 시즌 활약으로 은돔벨레를 여러 팀들이 노린다는 기사들이 나왔고, 지단이 원한다거나 맨시티가 로드리와 은돔벨레 둘을 지켜봤다는 등. 근데 로드리 말고 은돔벨레 샀으면 와우. 결국 은돔벨레를 영입하게 된 것은 당시 클럽 레코드였던 900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돈 안 쓰기로 유명한 토트넘이었는데, 간만에 큰 지출이었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으니 은돔벨레가 리옹에서 보여준 강력한 볼 소유 능력은 토트넘의 새로운 댐자룡이 돼줄 것으로 생각됐지만, 단 2시즌 만에 은돔벨레는 토트넘의 방출 명단에 올랐고, 이후에도 임대 생활을 전전하더니 이번 24-25 시즌을 앞두고 프랑스로 리턴, 처음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죠. 전세계 최고의 유망주에게 수여하는 골든보이 트로피를 2016년에 수상했던, 당시에만 해도 월클 선수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를 받던 유망주 헤나투 산체스도 빼놓을 수 없겠죠. 2015년 18살의 나이에 벤피카에서 1군으로 데뷔, 산체스는 데뷔 첫 시즌부터 벤피카의 핵심 주전으로 뛰게 됐고, 이에 그치지 않고 2016년 유로에서 19살의 나이임에도 포르투갈의 주전으로 활약, 중앙과 측면을 가리지 않고 뛰면서 포르투갈의 메이저 대회 첫 우승 트로피를 함께하게 됩니다. 그 활약으로 산체스는 독일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로 이적, 2016년 골든보이까지 수상하면서 이대로 탄탄대로가 이어질 것으로 보였죠. 벤피카에서 뛸 당시엔 네덜란드의 에드가 다비주와 클라렌스 쉐도로프와 비교될 정도의 재능에 뮌헨을 지도했던 니코 코바치 감독은 산체스에게서 마테우스가 보였다 라고 할 정도로 산체스의 재능만큼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넨에서의 산체스는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으니 미드필더지만 생각보다 부정확하고 투박한 패스, 부상에다가 기복까지 보여주면서 미넨에선 주전으로 자리잡지 못했고 임대 기간을 제외하면 2시즌 동안 49경기 출전에 그치고 말았죠. 물론 미넨을 떠나 릴에 합류해서 부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PSG로 이적해선 한 시즌 만에 다시 임대 생활을 보내게 됐으니 워낙 어린 시절부터 주목을 받아서 아직 27살, 다시 활약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기대만큼의 성장은 아니었다고 생각되네요. 18-19 시즌 21살의 나이에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 소속으로 리그 32경기 17골, 거기에 유로파 리그에선 14경기 무려 10골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신성의 등장을 알렸던 루카 요비치도 선정해봤습니다. 요비치의 맹활약을 본 프랑크푸르트의 레전드 카를 하인츠 퀘르벨은 이 요비치를 두고 프랑크푸르트의 전설인 차범근과 독일의 레전드 게르트 밀러와 유사하다고 언급할 정도로 요비치의 프랑크푸르트에서의 활약은 확실히 팬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죠. 다만 그 18-19 시즌이 풀타임 주전으로 뛴 건 첫 시즌이자 첫 2자릿수 득점이었기 때문에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유망주였기 때문에 더 비싸질 수 있었던 것도 사실. 결국 레알 마드리드가 2019년 요비치를 800억에 육박하는 큰 금액을 투입해 영입하게 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요비치의 성적은 참담. 19-20 시즌 27경기에 출전해 2골에 그쳤고 결국 그 다음 시즌에는 임대, 21-22 시즌에도 리그 1골에 그치면서 레알 마드리드 통산 51경기 3골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기고 팀을 떠나야 했죠. 레알 마드리드란 빅클럽에서 부담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벤제마의 후계자가 될 줄 알았지만 먹튀 선수로 남게 됐으니 마드리드 커리어 후엔 이탈리아 리그로 떠나 조금은 나아졌다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 시절의 그 임팩트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 상황이네요. 아까 은돈벨레가 선정됐던 18-19 시즌 리그왕 베스트 11 명단을 다시 한번 보시죠. 사실 은돈벨레 말고도 이분, 니콜라 페페 역시 프랑스 리그를 점령하면서 빅클럽에 도전했지만 기대만큼의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17-18 시즌 리그에서 무려 17위, 프랑스의 릴은 딱 1점 차이로 강등에서 탈출한 위기의 시즌이었지만 그럼에도 팀에는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선수가 있었죠. 바로 리그 13골을 포함 팀에 이적하자마자 맹활약을 보여준 니콜라 페페의 존재였습니다. 거기에 페페는 그 기세를 이어 18-19 시즌엔 리그 22골에 11도움, 팀을 그야말로 멱살 캐리하면서 17위였던 팀을 18-19 시즌 리그 2위로까지 끌어올리게 되죠. 그리고 그 활약으로 네이마르, 은바페와 함께 리그 베스트 11 공격진에 선정, 릴에게는 이분의 향기를 느끼게 해줬고 2시즌이나 좋은 활약을 보이자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이 무려 1000억에 육박하는 거액으로 페페를 영입하게 되죠. 그리고 2019년 아스날에 합류했을 당시가 24살, 완전 유망주였다고는 할 수 없지만 더 성장하기도 충분했는데 페페의 아스날 생활은 물론 앞서 은돈벨레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아스날 3시즌 동안 112경기 27골, 1000억의 몸값을 생각하면 페페는 그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팀을 떠나야 했죠. 루이스 피구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등장하기 전 포르투갈에서 가장 뛰어난 윙어 중 한 명이었던 파울로 푸트레는 이 선수를 이렇게 평가했죠. 그는 후이 코스타의 우아함, 카카의 1대1 능력, 주앙 핀투의 결정력을 지닌 선수. 포르투갈 레전드 플레이어에게 극찬을 받았던 쟤는 주앙 펠릭스를 7번째로 선정했습니다. 18-19 시즌 포르투갈의 벤피카에서 첫 1군 커리어를 시작한 주앙 펠릭스는 1군으로는 첫 해였음에도 시즌 43경기에 출전해 20골 11개의 도움, 20살의 유망주라고는 믿기 힘든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그 활약을 기반으로 2019년 최고의 유망주로 평가되며 골든보이 수상까지 달성하게 되죠. 당시에만 해도 포르투갈의 호날두급 선수가 또 등장했다며 축구팬들은 놀라움을 느꼈고 그 기대에 맞게 수많은 관심을 받더니 펠릭스는 2019년 7월 무려 1700억에 육박하는 당시 역대 4위 금액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됩니다. 유망주긴 해도 금액이 너무 비싼 감이 있긴 했지만 그만큼 펠릭스의 잠재력이 엄청났다는 반증이기도 했는데 현재 펠릭스를 생각하면 다소 비싼 지출이 맞다고 생각되는 상황이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으로 총 131경기 34골 18도움, 물론 번뜩이는 천재성을 보여주는 선수긴 했지만 피지컬적인 문제를 포함 단점도 확실했고 바르셀로나로 임대를 떠나는 과정에서 보여준 팀과 감독과의 불화까지 경기장 외적으로도 잡음을 만들면서 결국 이번 이적 시장에서 첼시로까지 떠나게 됐죠. 물론 펠릭스도 아직 젊기 때문에 언제든 평가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펠릭스의 첫 등장과 비교한다면 그 기대만큼의 성장은 아닌가 생각돼서 선정해봤습니다.
2000년 출생으로 아직 24살의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반전의 여지는 충분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제이든 산초 역시 맨유 팬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성장이 아니라 정착을 못했죠. 와포드 유스를 거쳐 맨체스터 시티 유스에 합류. 시티에서는 기회를 잡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지 산초는 2017년 도르트문트에 합류하면서부터 1군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는데 18-19 시즌 당시 18살의 어린 선수가 빅리그를 씹어먹기 시작했죠. 도르트문트 1기 시절 산초는 4시즌 동안 137경기에 출전해 50골과 무려 64개의 도움을 기록. 그 나이의 선수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맹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미친 활약을 보여줬으니 산초를 원하는 클럽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일. 결국 산초는 2021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1,100억가량에 이적하면서 자국 리그로 돌아가게 되는데 맨유에서의 생활은 도르트문트 시절이 떠오르지 않는 선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맨유에서 2시즌 동안 79경기 12골. 성적이 부진한 건 둘째치더라도 테나 감독과의 불화가 생기면서 경기장 안팎으로 잡음을 만들어냈고 맨유 팬들에겐 실망만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앞서 선수들도 그렇지만 산초도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반전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재능만큼은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실력이야 확실하지만 너무 잦은 부상으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선수가 있죠. 16-17 시즌과 17-18 시즌 첼시는 18세 이하 프리미어 리그에서 2시즌 연속 우승을 기록하게 되는데 당시 주축 선수 중 한 명이었던 것이 유소년팀 최고의 유망주로 평가받던 리스 제임스였죠. 잉글랜드의 주전 우측 풀백으로 활약하고 있는 카일 워커는 리스 제임스는 모든 것을 가진 선수. 내가 완벽한 우측 풀백을 만든다면 그건 리스 제임스일 것. 이렇게 제임스를 평가한 바 있을 정도로 제임스는 출전만 한다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라고 할 수 있죠. 다만 그 출전만 한다면 이라는 조건이 달성되기가 힘든 현실. 18-19 시즌 위건에서 훌륭한 임대 생활을 거쳐 첼시의 주전으로 자리 잡은 제임스였지만 지난 23-24 시즌까지 첼시에서 5시즌 동안 큰 이탈 없이 시즌을 소화한 것이 20-21 시즌 딱 한 시즌. 심지어 그 20-21 시즌도 부상이 있었으니 제임스는 고질적인 햄스트링 부상으로 너무 잦은 결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그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기가 힘든 현실이죠. 확실히 나오면 잘하는데 첼시는 반대쪽 선수도 그렇고 골머리가 썩을 상황이겠네요. 지금까지 기대를 많이 받았지만 현재는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선수들 9명을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